옛날에 여기서 아 해도 들렸는데 지금 들리지가 않네. 자, 네 번째잖아.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질문이 제일 나온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게 네 번째 정도로 많이 나온 질문. 그지? 독해하다 그냥 투가 나오면 오늘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기. 자, 이걸 갖다 외는 거지. 이게 결국은 결론이야, 결론. 그지? 자, 이게 약간 수능에서 주로 쓰이는 이론이고 이게 내신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우선 이걸 갖다 선생님 이쪽에다 그려놨어. 이 표하고 이 표 두 개를 합친 걸 여기다 대략적으로 그렸으니까. 그치? 자, 우선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투 다음에 나오는 걸 바로 쳐다봐. 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대세서 나오면 두 개를 뭘로 나눴어? 동사를 못 가지면 1, 2, 3번 가지면 4, 5, 6, 7번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뒤에 명사가 나오냐 동사 원형이 나오냐고 쳐다보는 거야. 됐지? 자, 투가 딱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뒤에 나오는 게 명사냐 동사 원형이냐. 명사가 나오면 세상 간단해. 그냥 방향전치사 끝이야. 전명구로서 뭐뭐 쪽으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전명구로서 뭐뭐 쪽으로 이렇게만 쳐버리면 끝이야. 문제는 뭐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복잡스러워. 자,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우리가 이걸 투부정사라고 부르고 명사중용법, 형사중용법, 부사중용법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요까지는 이제 머리에 들어온 상태야. 선생님, 그러면 이건 우리 뭐하고 똑같은 느낌이야? 대세서 대명사가 보일 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나오면 대명사. 그거 거의 비슷한 논리잖아. 자, 투부정사가 그제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걔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나온 명사용법으로서 해석은 이렇게. 바로 외울 거야. 들으면서. 두 번째,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걔가 명사를 수식해. 어디에서? 명사 뒤에서.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매끄러운 걸 그냥 넣으면 돼.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문제는 얘야. 얘가 제일 복잡스러워.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명사적 용법의 자리가 아니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가 아니야.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지도 않아. 그러면 걔는 부사야. 근데 용법이 5개가 있어.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90%가 목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냥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외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갖다 머리에 넣어. 바로 지금 넣을 수 있잖아. 충분히 이 정도 양이면. 최대한 너가 머리가 넣기 편하게 지금 한 페이지에다 담아놓은 거야.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전명구로서 방향전치사 끝.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투부정사로서 세 가지 용법.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나오면 명사용법 하는 것.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형사용법.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세 개 중에 적절한 거 골라. 자, 명사적용법도 아니고 형사적용법도 아니야. 그럼 얘는 부사적용법이야. 5가지가 있어. 근데 나는 그냥 목적이라고 칠 거야. 뭐뭐 하기 위해. 됐어? 요렇게 만드는 거야. 이걸 갖다가 숙성시켜주는 작업을 뒤에 붙일 거야, 지금. 됐지?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걸 다시 외울 거야. 자, 이 표에 대한 건 2교시 할 거야. 즉, 부사적 용법 5개에 대한 건 뒤에 설명할 거냐고. 우선은 뭐야? 부사적 용법 그러면 그냥 목적 이렇게만 해. 됐지? 자, 그러면 우선 설명해보면, 자, 투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 전명구로서 명사 쪽으로 명사에게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투부정사. 이것도 구분 못하는 애도 있다고. 보면 알지? 뒤에 뭐가 나오는지만 보면 되겠네. 3개가 있다. 그지? 자, 그럼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우리가 다 했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나오면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형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거. 자, 부사적 용법은 5개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뭐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쳐낸다. 됐지? 자, 예문인데, 자, 얘를 한번 해석해봐. 지금 그게 되는지. 투 다음에 die가 아니고 death라는 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방향의 전치사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봐. 자, 투 다음에 die가 아니고 death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전명군의 방향의 느낌만 살리자. 한국의 아이들은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뭐 쪽으로? 죽음 쪽으로. 근데 어떤 죽음?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지? 애들이 막 길에서 차 사고에 관련돼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차량이 워낙 많고 이러니까. 이건 쉽게 정리가 됐지?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이론을 예문에다 살짝 입혀보는 거야. 자, 두 번째. 얘들을 입혀볼게. 자,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자기가 여기가 주어 자리, 여기가 목적어 자리, 여기가 보호 자리인지를 판단 못하면 그걸 나한테 말을 해야 돼. 선생님, 제가 요 이론은 아는데
어디가 주어 자리고 어디가 목적어 자리고 어디가 보호 자리인지를 몰라요 라고 생각되는 사람 바로 말을 하라고. 그거에 대한 교재가 따로 있으니까. 됐지? 자, 얘는 주어 자리, 얘는 목적어 자리, 얘는 보호 자리. 해석이 이렇게 되는지 해봐. 자기가. 뭐뭐 하는 것 이게 되는지. 근데 봐봐. 여기서 순서는 뭐야? 여기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 아무리 이 이론을 알아봤자 이걸 못 구분하면 다 헛짓이야. 뭔지 알겠지? 왜냐면 봐봐. 너희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연결사를 배울 텐데 모든 문장은 그냥 이게 다라니까. 그냥 내가 만약에 모든 문장을 이렇게 오형식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해석을 이렇게 붙이면 끝이야. 그러면 독해의 90%가 끝나게 돼 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못 그려버리면 뭐야? 되지가 않아 실질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게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선생님이 미군 부대를 갖다 통역병으로 제대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저런 식으로 문장을 오형식으로 외우는 건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왜? 그땐 내가 언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그렇잖아. 직장인 회화 이런 걸 가르쳤으니까. 근데 너는 뭐야? 시험으로서의 영어야. 어?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 자, 요건 정리가 됐고 그러면 요거까지 봤지. 자, 해볼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다. 자, 얘는 그녀는 원한다.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됐지. 자, 얘는 나의 꿈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에 걸리게 돼 있다. 그렇지? 지금 이 수업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야. 암기야. 들으면서 바로 암기를 해야 돼. 이해를 목표로 하면 이렇게 느리게 할 이유가 없지. 자, 형사용법.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해석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자, 봐봐. 우선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지금 뭐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없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야 돼, 우선. 그럼 얘는 적어도 뭐야? 이 파란색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가 아니라고, 얘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미 나온 상태야, 얘는.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면 얘는 뭐야? 명사, 타임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자연스러운 걸 넣는 거지. 자,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야. 수능이 100일 남았어. 그럼 이 문장을 쓸 수 있지. 나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해석상 매끄럽겠네. 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는 1분 1초가 급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은 우리가 2교시에 할 거고 무조건 이걸로만 쳐내면 돼. 뭐뭐 하기 위해만. 됐지? 요건 2교시에 선생님 다시 한번 봐줄게. 자, 그러면 요건 2교시에 보는 걸로 하고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예를 갖다 해봐.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전명구냐 아니면 투부정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냐 이 정도까지 잡은 상태야. 얘는 뭐야? 우선 전명구는 아니잖아. 동사 원형이니까 명사, 형용사의 부사야. 그지? 어찌됐든 뭐야?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S, V, O 이게 됐잖아 우선. 그럼 얘는 O 자리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날 S, O, C 자리라고 말해봤자 이걸 못 그리면 헛짓이라고. 됐지? 자, 그럼 얘는 뭐야?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니까 해석은 뭐야? 하는 것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이론을 배웠고 이 이론이 여기에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된다. 잘 생각해봐. 이건 뭐야?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이론에서 배웠잖아. 명사적 용법은 SOC 자리에 오고 해석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접목시키는 연습을 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이론이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기가 목적어 자리인지를 판단 못하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목적어 자리인지를 모르는 건지. 자, 두 번째. 두 개네. 해봐. 지금 자기 출제 포인트 교재에도 이미 있어. 그걸로 해도 되고 이걸 보면서 해도 되고.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건 눈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인지를 판단하려면 SVOC를 그려봐야 돼. 그러면 그려볼까? S, V, SC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이미 나왔잖아. SVOC를 그리는 순간 구조 분석을 하는 순간 얘는 뭐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드러났어. 왜? 보호자리니까. 그럼 얘가 문제인 거지. 그럼 얘를 먼저 봐볼까? 자, 왜이라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 그럼 얘는 명사, 형용사적 용법이네? 세 개 중에서 뭐가 적절할까? 하느니 적절해. 뭔 말이냐면 너의 목표에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뭐 하느니 제일 깨끗하다고 해석상.
됐지?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이렇게 접목이 돼야 돼.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더 간단하지. 자, 보호자리라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 보호자리니까 뭐뭐 하는 것. 자, 해석을 쳐볼까? 자, 너의 목표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써보는 것이다. 즉, 나는 3학년 6월 달에 전과목 1등급을 맞겠어. 3학년 9월 달에 전과목 100점을 맞겠어. 이런 걸 다 써보는 거지. 자기 목표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네. 자, 세 번째.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요 두 개가 비슷하지 않나 지금? 요 두 개가 이 녹색 글자 관점에서 보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석을 해봐. 전혀 달라. 어떻게 달라? 지금 얘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고 얘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야. 근데 너희들이 문법을 좀 한 애들은 비투용법이라는 걸 좀 배운 적이 있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걸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 힘은 빼고 들으면 돼. 요 두 개 차이는 뭐냐면 해볼게.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 이거 주어였잖아. 목표를 달성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써보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둘이가 이퀄이야. 내가 내 목표에 난 3학년 때 전과목 100점을 맞을 거야. 그걸 갖다 노트에 써보는 거지. 그러면 내 목표에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그것을 써보는 거 두 개는 이퀄 관계가 되잖아. 여기는 어떻게 돼? 공주하고 잠자는 것이 이퀄이 될 수는 없잖아. 즉 이런 게 뭐야?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위로 쳐야 돼. 옛날 문법 보면 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위로 치는 거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공주는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본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왜? 주어와 이꼴 관계가 아니잖아. 그럼 해석을 위로 쳐주라고. 그럼 어떻게? 공주는 잠들 것이다 100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지. 뭐였지? 요거 정도는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우리 교재에 다 써져 있어. 출제 포인트에. 그거 보면 되겠고. 자, 됐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예.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나왔네. 두 개. 빨간색은 눈으로 쉽게 되지. 왜냐면 뒤에 명사가 나왔잖아. 따라서 빨간색은 뭐다? 전면구, 방향의 느낌만 살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는 얘야. 파란색. 역시 뭐야? SVC를 그려버려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얘는 수식어란 말이 되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근데 해석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잖아. 따라서 얘는 뭐야? 명사 테크놀로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따라서 이 이론을 접목시키면 되겠네. 근데 세 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어떤 과학기술이냐면 여행할 과학기술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얘는 전치사니까 그대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방향, 우주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요즘 우주여행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이런 애들이 우주를 갔다 오고 막 이랬다 하잖아. 그러면 요 문장이 되겠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자, 우주를 향해서 여행할 과학기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그러면 요건 우리가 조금 이따 할게. 이건 부사적 용법에 관련된 거서 선생님이 좀 이따 봐줄 거고. 자, 얘가 어려운 거네. 이거 한번 해봐. 자, 이거. 시간 1분 줄 테니까 3개야. 파란색, 빨간색, 녹색. 이걸 해낼 수 있어야 준비가 된 거야. 이 3개를 딱 보는 순간 얘들이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접목이 탁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챕터 2에서 배웠던 이시 두 방이 떴네? 이런 거지. 그래서 누적 복습이 필요한 거라고. 우선 요 이시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게 유리해져. 첫 번째, 주어나 목적은, 자, 우선 명사는 다 없네, 뒤에. 동사, 동사, 동사. 그럼 얘는 뭐야? 적어도 전면구는 아니란 뜻이야. 그럼 셋 다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봐야 돼. 우선 첫 번째,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있으면 명사적 용법. 두 번째,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 형사적 용법. 아니면 그냥 부사적 용법, 목적. 이렇게 끝. 자, 지행이 얘는 뭐야? 명사? 명사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여야 되잖아. 즉 여기서 SVOC를 못 그린다는 뜻이야. 그렇게 돼버려. 자, 우리 에이스 뭐야? To get. 예원이 뭐야? 형? 우리 형하고 연락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자, 뭐야? 이 멍청이들아! 이 이시 뭐야?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자, 이세용법 5가지.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빈칭주어, 강조구문. 자, 5개 중에 뭐야?
아, 안 되잖아. 죽일 거야 다. 얘가 가주어야. 내가 말했잖아. 가주어는 언제 쓴다? 주어가 길 때. 그럼 주어가 길 땐 주로 뭐다?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 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주어야. 근데 준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뺀 거지. to get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긴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따라서 선생님이 요 진짜만 파란색으로 바꿔놓은 거야. 주어 자리인데 어떤 주어? 진주어 자리. 그럼 주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치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얘는 자, 명사 컨설턴트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 따라서 해석은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얘가 제일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자,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형사적 용법도 아니야. 부사적 용법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라고. 자, 쳐볼까? 지금 뭔 말이냐면 회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그럴 때 내부 구성원 중에 한 명을 뽑으면 안 돼. 왜? 얘는 우리 회사에 A팀, B팀, C팀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팀하고 친해. 그럼 객관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를 평가하는데 외부인을 데려오는 거야. 즉 우리 회사의 성과를 분석할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은 뭐다?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즉 analyze, 회사를 분석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 주어 안에 투부정사가 3개가 있다 이렇게 쳐낼 수 있어요. 뭐냐 있지? 투를 잘 쳐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세대한 복습도 한번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부터는 선생님이 부사적 용법이니까 2교시 할게. 자, 그럼 한 번만 정리할게. 우리가 지금 1교시에 끝냈던 건 내가 2교시에 이제 까다로운 걸 머리에 넣을 건데, 자, 우선 이건 머리에 완벽하게 이제 이해까지 돼 있어야 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돼야 돼. 아까 이거 할 때만 해도 이거 못하겠어 그랬는데 막상 하니까 SOC 자리를 못 그릴 수도 있다고 자기가 지금. 뭐냐 있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1교시에 뭘 먼저 얹을 거야?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까지 가볍게 살펴봤고, 그 대신 얘는 이따 2교시 때 자세히 볼 거야. 부사적 용법은. 그럼 우리는 뭘 봤어? 우선 자, 전명구,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중에서도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정도 봐준 것 같아. 부사적 용법은 2교시에 올릴 테니까. 그치? 자, 머리에 넣어 이제. 자, 10분 줄 테니까 화장실 갔다 갈 사람하고 완전 이걸 튼튼하게 쌓아. 거기다 부사로 올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안 됐던 거 있으면 바로 질문.